내일 책상을 정리하기로 했다. EMI 일본 최고 정리수납 전문가 아월홈 대표 아이브리지 이사 2009년생 쌍둥이 남매의 엄마 대형 통판 회사에서 수납용품을 기획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정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리정돈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썼고 많은 독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만난 상사가 해준 말이다. 아직 제대로 된 업무도 맡지 못하고 업무가 어떤 것인지 헤매던 직장인 1년차 봄.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에 적어두었다.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나에겐 없어서는 안 될 말이 되었다. 일에서든 가정에서든 실은 이 말 하나면 바꿀 수 있다. 당신이 해주지 않아서, 비용이 맞지 않아서, 집이 좁아서, 수납 공간이 좁아서 라는 이유를,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고민해도 어쩔 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안 좋은 일은 빨리 털어낸다. EMI 씨는 언제나 긍정적이네요. 많은 거래처 사람이나 수강생들에게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원래 저는 툭하면 움츠려드는 성격에 부정적으로 일을 질질 끄는 타입이었다. 그러다 일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쌍둥이가 태어났고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사이 우울하게 풀 죽어있는 시간이 아까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불합리할 때도 있다. 시간을 들여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도 파기되거나 성의를 다해 함께 일했던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도 낙심한다. 상대를 책망하고 싶기도 한다. 그러나 딱 하루, 그 이상은 질질 끌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늘이 아니었나봐, 이 상태가 아니었나봐 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사고방식 덕분이다. 거의 다 될 법만 한 파기된 계약도 그 후에 더 좋은 거래처를 만나 계약으로 이어졌고 처음 계약보다 결과적으로 업무폭이 넓어졌다. 신뢰 관계가 흔들린 업무 상사와 하던 일도 그 후 다른 인연을 만나 더 좋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도 지금은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긴 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일도 인생도 그 반복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계속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낙심하고 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앞을 보자고 생각했다. 남을 원망해봤자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대신 분명 누가 말리고 있는 거야, 다른 선택이 더 낫다고 누가 가르쳐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시점이다.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 달리 했더니 우울한 기분을 오래 끌지 않는 힘이 조금씩 생겼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는 내가 먼저 변해본다. 업무 고민은 업무 내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인간관계에도 큰 원인이 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큰일에서부터 소소한 일까지 다툼, 마찰이 생긴다.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데 어이없는 일을 당하거나 기분 좋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과 일을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누구라도 마음이 힘들어져 이걸 고쳤으면 하고 생각하는 법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격, 행동을 바꾸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도 걸린다. 그래서 자신만 괴로워진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변해보는 것이 더 빠르다.
저는 3년 전 남편과 함께 창업을 했어요. 15년 동안 함께 지낸 사이니까 남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일을 해보니 서로 기준이 달라서 충돌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고 제가 전달하는 법을 바꿔보거나 제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조금씩 접근하고 타협했습니다. 지금은 사적인 면에서는 물론 일에서도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만일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후배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면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봅니다. 다른 이에게 부탁한 업무가 100점이 아니더라도 맡긴 일은 기대했던 것의 절반이면 된다고 마음을 바꿔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분명 다른 능력도 자라납니다. 사태가 금방 개선되지 않는다 해도 큰일이라고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우선 자신을 바꿔보는 것에 도전해보세요. 그 편이 훨씬 긍정적이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괴로울 때 성장한다. 회사원 시절의 입사 동기가 이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가르쳐준 말입니다. 괴로울 때는 오르막길. 지금도 언제나 떠오르는 말. 실제로 등산을 가면 오르막길을 오를 때 괴롭다. 그러니 일에서 힘들다고 느낄 때, 과제 문턱이 높아서 못 넘겠다고 느낄 때 괴로울수록 지금 나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 오르막길 너머에는 정상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은 풍경을 만나려면 오르막을 열심히 걸어야 해. 괴로운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어. 이 언덕을 다 넘고 나면 나는 한 발짝 더 성장해 있을 테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즉, 괴로울 때는 성장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괴로우니만큼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거나 뭔가 바꿔보려고 열심히 해야만 한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반대로 최근에 이것저것 잘 되어 가는 것 같네, 일이 편해져서 기분 좋아 라고 싶을 때 내리막길일지도 모른다. 회사원 시절에 제 페이스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게 되어 여유가 생겼다고 느꼈다. 그 무렵 뛰어난 후배가 입사했는데 일을 잘하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장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자극을 받는 동시에 여유가 생겼다고 느꼈을 때 좀 더 공부를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일이 다 잘 돌아가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야말로 앞일을 생각하여 다음 한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울해지는 바이오리듬 파악하기. 여러 번 책을 만드는 사이 이렇게 침울하게 된 뒤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마음도 새롭게 샘솟는 바이오리듬을 파악했다. 그 사실을 알고 우울해지더라도 또 왔다. 언제나 오는 그 주기야 하고 예전보다 밝게 우울함과 맞서게 되었다.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알고 있으면 일도 인생도 조금은 편해진다. 눈을 보고 인사하면 업무가 원활해진다. 인사는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내용이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역시 인사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느꼈다. 제가 일하는 회사 스태프의 인사가 그 계기였다. 그 스태프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오후 2시까지 일한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퇴근하지만 퇴근할 때는 반드시 똑바로 사람들을 향해 눈을 보며 활짝 웃는 얼굴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뒤 돌아간다. 짧은 인사인데도 기분이 좋아서 매번 상쾌한 기분으로 배웅한다. 누구나 기분 좋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법. 인사 하나가 업무도 원활하게 해준다. 역시 인사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다짐했다.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친구가 소중하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해주는 친구. 나의 좋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친구. 들을 때 거북하지만 그런 친구야말로 귀한 재산이다. 가족에게 일 이야기, 회사에서는 가족 이야기. 저는 일은 생활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생활을 하며 일하는지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가족이 제 일을 이해해 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분담해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고 선택하며 아이디어를 모아보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리랜서가 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독립할 당시에 10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혼자 시작한 아워홈을 지금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부가 함께 경영, 기꺼이 기다려주는 고객 여러분을 위해 스태프 8명과 힘을 모아 열심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독립했을 당시에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된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다가올 일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분명 지금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선택하며 소소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변함없으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하여 마법처럼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잘 궁리하여 사용하다 보면 미래로 이어지겠지요. 이 책의 제목은 나는 오늘 책상을 정리하기로 했다로 정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해 주신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업무 시간에 대해 뭔가 깨닫고 앞으로 다가올 일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업무 시간 중에 취재, 설문조사 협력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책과 블로그를 읽어주시는 분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MI 책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면 시간이 마법처럼 늘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